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사실은 과학계에도 되게 큰 문제인 거예요.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들의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이 문제하고 고민했어요. 근데 이 두 개일 거라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상한 얘기들 해요. 자극 강도나 패턴 차이의 가설이에요. 같은 아세틸콜린이지만 신경 자극의 세기거나 빈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가능성이 있지. 이건 아날로그식으로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신경 세기의 자극의 빈도에 따라 세기나 빈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건 이건 아날로그식인 거예요. 디지털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수용체가 차이 나는 가설이 니코틴 수용체, 무스카린 수용체의 차별적 활성화는 이게 여러분들 아세틸콜린이 뇌가 있나요? 나는 이번에 니코틴 수용체 가서 결합할 거야. 무스카린 수용체도 결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니코틴 수용체 반응하는 아세틸콜린과 아니면 노르아세틸콜린과 무스카린 수용체 반응하는 아세틸콜린 아니면 노르아세틸콜린 프로프린에서 차별적 활동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가 가서 필요에 따라서 니코틴 수용체에다가 그 결합하고 그 다음에 무스카린 수용체 결합하는 건 불가능해요. 머리가 없으니까요. 세포 내부의 효소 조절 가설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프린 생산이 달라진다는데 교수에 따라서 웃긴 소리인 거예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의 배출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효소에 따라서 이게 생성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분비되는 것은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자물쇠 열쇠인데 그것이 에피네프린이 많다고 노르에프린이 많다고 열쇠 자물쇠가 안 맞는 게 맞나요? 전혀 다르죠. 해부학적 분화설인데 어떻게 돼? 이건 뭐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명확한 증거도 아직도 없고요. 자, 전사후 조절 가능성인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저희가 했잖아요. 이렇게 그 설명하는 게 많으면 뭐다 대부분 틀린 거다. 제가 질병을 하게 할 때 질병의 가설이 많으면 틀린 거다 그랬잖아요. 이 실물 법칙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건 이건 모른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자, 부신, 수질에 전달되는 절전신경에서 분비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과 그 다음에, 노르아세틸콜린 제가 명명한 거예요. 노르아세틸콜린이 있다. 왜? 그 두 호르몬은 비슷해야 될 거예요. 서로 기량장을 하기 때문에 비슷해야 되니까 저는 노르라 생각. 왜 노르라 생각하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뭐냐면 에피네프린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노르에프린은 부정적인 반응은 더 센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에피네프린보다 노르에프린의 화학적 반응성이 더 강해야 돼요. 자, 화학적인 반응성이 강하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것이 그 물질로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학기기가 정밀하지 않을 때 그 시간상으로 어떻게 돼요? 아세틸콜린은 캐치를 했는데 노르아세틸은 캐치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변형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새로운 가설은 노르아세틸콜린의 존재입니다. 구조적 조사성으로 논리를 세우다. 핵심은 어떻게 돼요? 부신수에 분비되는 호르몬을 구분해서 두 호르몬이죠.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프린의 호르몬을 구분해서 분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를 조절하는 절전신경 신경 전달 물질도 반드시 두 종류여야 된다. 절전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 노르아세틸콜린. 노르아세틸콜린은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는 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명명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노르아세틸콜린이냐면 에피네프린, 노르에프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피네프린은 긍정적인 거, 노르에프린은 부정적인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차량이 속도 낼 때는 천천히 가속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잡을 때는 갑자기 밟잖아요. 갑자기 밟을 때 강하게 밟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강하게 밟는다는 건 아까 화학적 반응성이 커야 된다는 거고 화학적 반응이 크다는 건 이 노르에프린이 화학적으로 존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만 존재하고 없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아세틸콜린이 주로 안정적인 거고 노르아세틸은 어떻게 돼요? 빨리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이것들을 분석하는데 힘이 들지 않았을까? 지금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과학기술을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부신술 전에 절전신경의 신경 전달물질을 확인하면 아세틸콜린과 유사한 노르아세틸콜린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고 추측입니다. 이것이 찾아지면 제 의견이 맞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또
생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길 바라겠어요. 자, 이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노벨의학상은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영준 생각인데, 자, 이제까지는 어떻게 돼요? 자, 교감신경에서 부신수질은 어떻게 돼요? 부신수질은 교감신경, 저루신경이 변형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어요. 자, 부신수질은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의 그래서 저루신경이 부신수질로 변형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진화의 방식은 어떻게 돼요? 호르몬계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무수초 신경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유수초 신경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대 생각이죠. 부신술이 당연히 먼저 생겨야죠. 부신술이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빠른 구수적인 반응을 위해서 부신수질이 바뀐 게 아니라 교감신경 호르몬에 반응하는 수용체들이 어떻게 돼요? 저 다른 분비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저는 진화론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진화적 생물학적 증거를 보면 호르몬계가 신경계로보다 먼저 발달했어요. 두 번째는 교감신경 효과기에서 에피네프린 수용체와 노르에피네프린 수용체가 함께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교감신경 효과기에 왜 에피네프린 수용체가 있겠어요? 부신수질이 먼저 발견되지 않으면, 자, 나중에 발견됐으면 부신수질에 에피네프린도 생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수용체는 노르에피네프린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교감신경 효과기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수용체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미 효과기는 교감신경 효과기가 되기 전에 호르몬의 효과기로서 어떻게 돼요? 에피네프린 수용체와 노르에피네프린 수용체가 함께 존재했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부신수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어떻게 돼요? 신경계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진화됨으로 인해서 아직도 그 수용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꼭 부신수질이 저루신경의 변형이라고 이해돼야 돼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부신수질이 교감신경의 변형이라면 효과기가 부신수질 호르몬에 특히 에피네프린에 반응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용기가 양쪽 물질에 반응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부신수질의 호르몬에 특히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린에 반응하는 것도 진화적 연속성의 증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을 냈네요. 요까지만 하고 여러분들하고 아마 이번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량작용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량작용의 정의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개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로 그 효과를 부정하는 작용.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이거를 보니까 어때요? 동시에 작용 상대성이 그러니까 동시성이 있어야 돼요. 효과가 어떻게 서로 부정하는 상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것들을 동시에 작용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성, 그 작용이 서로 반대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이 동시 작용해야 돼요. 세 번째, 동시성, 지속성,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모두 진정한 기량작용이에요. 자율신경계는 과연 이 조건을 충족할까 하는 거죠. 아까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을 볼까요? 자, 자율신경계 흥분 중에 세 종이 있어요. 자, 부신수질 호르몬에 의한 신경의 흥분이 있죠. 전달 속도 제일 느리죠. 지속시간 30초 정도 돼요. 우리가 혈액에서 호르몬이 도는데, 혈액이 다 도는데 5분이니까 부신수질 호르몬의 분비는 전달 시간은 한 5분 정도 되겠죠. 그렇죠? 지속 시간은 30초 정도 된대요. 근데 30초는 저는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전달 속도가 5분인데. 그렇죠? 전달 속도가 5분이 즉 30초니까 말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신적 흥분을 왜? 전신적으로 피를 통해서 다 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극 강도는 약해요. 오랫동안 하니까 전달 속도는 약하죠. 강도는 약하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똑같은 노르에피네프린이지만 어떻게 돼요? 전달 속도는 어떻게 돼요? 부교감 신경보다 느리죠. 그렇죠? 느리죠. 무수초 신경이 느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속 시간은 어떻게 돼요? 수초간 지속돼요. 그리고 흥분 범위는 어떻게 돼요? 국소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교감 신경 전달 물질 국소적. 그리고 자극 강도는
중간쯤 되겠죠. 자, 부교감 신경계의 아세틸콜린은 자, 전달 속도 가장 빠르죠. 그래서 지속 시간은 n분의 1초예요. 되게 짧아요. 그러면 자, 이때는 아세틸콜린인데 그러면 더 짧은 노르아세틸콜린은 더 짧겠죠. 그리고 이거는 국소적인 흥분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흥분해서는 그런 자극 강도도 강해야 돼요.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계의 호르몬하고는 부신수질 호르몬하고 부교감신경은 기본적으로 전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자극에 의해서 동시성을 갖출 수가 없어요. 자, 전달 속도가 훨씬,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장 빠르서 어떻게 돼요? 부교감신경 신경인데 어떻게 돼요? 0.1초, 뭐, n분의 1초 갈 거 하잖아요, 이거는요. 지속시간도 n분의 1초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달되고 흥분하고 그 다음에 끝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부신수질 호르몬이 와서 부신수질 호르몬의 신경이 지속시간 30초예요. 거의 끝난 다음에 오는 거지. 교감신경도 어떻게 돼요? 속도는 중간인데 수초간 장애. 근데 n분의 1초로 가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 중간에 겹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부교감신경의 흥분이 n분의 1초로 가도 신경의 흥분이 끝나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다시 또 흥분을 해요. 그러면 전혀 반대로 어떻게 돼요? 기나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같은 자기라도 3종의 전달 속도와 지속 시간이 다름으로 어떻게 동시성과 지속성을 구조적으로 충족하기가 이 자체로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 효과기별 신경제 이거 교과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편의상 한번 올려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작용들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 작용 기전을 보니까 총 25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 봤더니 12가지가 상대적 작용을 보여요.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9가지는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전달 속도와 지속성의 차이로 기량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2가지는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 동시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자, 동공이 확대와 축소가 있어요. 동공 확대는 어떻게 돼요? 암수능이고 동공 축소는 명수능이에요. 그래서 명수능이 훨씬 빨라요. 이게 어디서 교감신경계 연결돼 있어요. 암수능이 늦어요. 확대는 늦어요. 이거는 교감신경계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빠른 게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이에요. 늦은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동시성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신경 전달 물질을 일부러 주입한다면 이건 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인위적인 거죠.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면 명수능일 때는 어떻게 천천히 자, 빠르게 일어나죠. 근데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갈 때는 암순이 일어나서 이때 전혀 상황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정체를 조이고 늘리는 거예요. 이것도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거죠. 이것도 동시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를 때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는 어떻게 돼요? 베타 수용체 에피네프린만 작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12개 중에서 작용 상대적인 게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9개는 전달 속도와 지속도 연체로 기량이 불가능하고 2개는 동시성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에피네프린 작용하니까 이것도 불가능해요. 하나는 또 12개는 어떻게 다 한쪽에만 작용해요. 교감신경 또는 부교감신경 한쪽에만 작용해요. 아예 상대성의 작용이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3개는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 내부에서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 작용으로 기량을 해요. 부교감신경과는 무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기량하지 않는다. 거죠. 이거를 밝혀내고 저는 무서워서 떨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말하고 싶어서 정말 목이 간질간질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임금 이름 당나귀기를 얘기하고 싶어 대나무 숲에서 얘기했더니 피리를 불면 임금 이기는 당나귀라고 떠드는데 그거가 아니라 이거를 제가 30대 찾아왔는데 30년을 꼭꼭 참고 야겠다가 이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발표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맞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 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서로 기량하지 않는다 그거죠. 자, 교감신경과 비량속도는 전한다. 전달 속도, 지속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각각 어떻게 다른 전달 속도에서 동시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자극 강도의 차이에 따라 경쟁적 선택이 아니라 자극 강도에 따른 필연적 선택만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인 흥분을 하겠죠. 동시성이 부재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차 1대1 대응이 부재합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 서로 기량할 수 없는 구조적 관계를 지닙니다. 자율신경이 기량이 아닌 상보적 작용으로 관점이 제했을까. 이거는 뭐냐면 교감신경계는 교감신경 자체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으로 기량하지 않으면 교감신경은 교감신경 나로 서로 다르게 긍정적, 부정적 발음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따로 작용하는 거죠. 교감신경이 기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빠르고 보다 빠르고 강한 어떤 조절이 필요할 때는 부교감, 자율신경이 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좀 느리고 전신적인 반응을 할 땐 교감신경이 이렇게 흥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장을 이제 정리하면 몸이 말하는 진실에서 어떻게 돼요? 12개 내신경계를 점수화해서 매겨봤더니 시각, 그리고 먹고 말하기, 그 다음에 후각, 이게 순으로 이렇게 중요도가 이렇게 나누고요. 1편에서의 모순, 아세틸콜린 한 종으로는 어떻게 돼요? 부신술에서 나오는 두 호르몬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르아세틸콜린이 실온 전달 물질을 제한했고요. 2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기량작용은 세조건, 상대성, 동시성, 지수성을 충족할 수가 없다. 이거 다음 3편에서도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더 다른 것 갖고 설명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여러분들도 이해하는데 편하고, 저도 지금부터 또 하면은 어떻게 돼? 11시까지는 11시 넘어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국에 오시는 어르신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한테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치아가 건강하신 분은 절대로 필요 없고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 잇몸이 아프거나 붓거나 시리거나 이빨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뭐냐면 이분들한테 여러분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치약을 5분의 잇몸 치약, 5분의 포르테 잇몸 치약이죠. 2만 원짜리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증정하고, 그 다음에 2주 있다가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사용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 그러면 다시 또 하나를 무료로 증정할 거예요. 지난번과 똑같이 약국에서는 5개, 그 다음에 일반인분들은 한 개씩, 한 명씩 할 거고요. 약국은 지난번에 별로 손님 적이 없으니까 약국은 5명이 아니라 10명까지 제가 늘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양식이라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실험했던 그대로 방식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면 그대로 이렇게 체크만 하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 강의는 주로 뭐냐면 1시간 반 중에 30분은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걸 제가 주제로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안 올라오시니까 제 강의가 좋긴 하지만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질문해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까 들은 시야선을 바꾸면 보일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그것에 답변하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